안녕하십니까. 금일은 혼다 GX160 엔진 카브레다 교체 방법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아주 간편하게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수리점에 맡기게 되면 보통 카브레다 교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싸게는 6만원에서 뭐 10만원까지 이렇게 받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엔진이 이제 오랫동안 안 쓰셔서 안 되는 경우, 이제 연료통을 한번 보시고 물이 있다면 물을 비워 주셔야 되고요, 혹시. 그리고 기름이 있다면 웬만하면 오래된 기름 있으면 다 비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를 넣었는데도 안 된다, 원래 잘 쓰던 건데 안 되시면 이제 카브레다를 교체를 하시거나 수리를 하시면 되는데, 수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브레다가 이제 수리를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교체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교체하시기 전에 10mm 스패너나 이제 10mm 이런 소켓 같은 것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롱노즈 이런 비슷한 게 하나 필요합니다. 방법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에어클리너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0mm 스패너나 소켓으로 이 부분을, 너트를 두 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위에도 너트가 있기 때문에, 볼트가 있기 때문에 풀어주시고요. 저는 아까 미리 풀어놔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브를 왼쪽으로 두 개 다, 초크 밸브, 연료 밸브 두 개 다 왼쪽으로 하신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커버가 분리가 됩니다. 커버 분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철 가스켓이 이렇게 한 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브레다는 총 이제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살짝 당겨 주신 다음에, 너무 세게 당겨 주시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료 밸브를, 초크를 먼저 분해를 하세요. 초크 분해하신 다음에 연료 밸브를 살짝 빼주십니다.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이 뒤에 이 부분을 연료가 안 새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스프링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주십니다. 너무 팍 빼시면 안쪽에 가바나에 있는 스프링까지 빠지게 되니까 살살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이것까지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된 상태고요. 안쪽에 이렇게 종이 가스켓까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실 때도 이렇게 종이 가스켓이 있는지 보시고 철 가스켓까지 꼭 꼽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입한 FDK 이제 좀 고품질의 카브레다고요. 일단은 타 제품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연료호수가 좀 잘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게 밴드, 이게 별게 아닌데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이제 구하기가 힘드시거든요. 저희 제품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호수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초보분들이 이런 가스켓이 없이 조립을 하시면 시동이 떨리거나 뭐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스켓을 확인해 주시고요. 가스켓 경우에는 새 걸로 이렇게 세트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기존 거랑 비교를 하시면 똑같죠. 똑같은 방향으로 꼽아 주시면 되고요.
새 카브레다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잘 된 상태로 이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브레다도 종류가 좀 많이 다양한데요. 이게 연료 캡이 달려있는 제품하고 없는 제품하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연료 캡이 따로 없었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연료 캡이 따로 또 있어서 연료를 한번 또 걸러주고 그 휘발유가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게 돼서 조금 더 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이나 이물질을 한번 걸러주고 그 휘발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캡이 있고 없는 게 보이시죠? 네. 요게 안쪽, 종이 가스켓 있는 부분 안쪽입니다. 똑같이 한번 가스켓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존 거랑 이렇게 똑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초크를 먼저 빼주시고요. 연료 코크 쪽으로 이렇게 꼽아줍니다. 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 아까 뽑았던 철사도 안쪽부터 이렇게 꼽아주시고요. 스프링도 앞쪽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쇼크는 새거 같이 드리기 때문에 새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가스켓, 철 가스켓 방향은 이 방향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구멍 위가, 여기 오른쪽 구멍 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꼽아주시면 여기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플라스틱을 연료 배부를 잠깐 왼쪽으로 한 다음에, 좀 좋은 방법이 새 걸로 교체를 하신 다음에 오늘 하시고 휘발유 넣으시고 휘발유가 살짝 엔진이랑 떨어뜨려서 휘발유가 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카브레다 쪽 휘발유 새는 경우 요렇게 해놓으면 엔진이랑 떨어진 상태에서 휘발유가 새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요. 휘발유가 안 새시면 잠깐 닫으신 다음에 연료 밸브를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볼트 넣어주시고, 너트 두 개도 조립을 해주십니다. 자, 다음엔 에어클린을 꽂기 전에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요. 이제 처음 하신 초보분들도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구매를 직접 하셔서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비용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방법은 항상 이게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키온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쪽에 키온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초크입니다. 하얀 거. 요건 연료 밸브고요. 연료 밸브를 항상 쓰실 때는 우측에 온 상태로 놔두셔야 되고요. 초크는 처음에 이제 기름을 좀 순간 빨아들이기 위해서 공기구멍을 쉽게 말씀드리면 닫는 겁니다. 왼쪽에 나오면 닫은 상태, 오른쪽에 놓으면 열은 상태. 처음에 시동에 걸 때는 이제 휘발유를 급하게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놓은 상태로 두시고, 시동을 당겨서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실 때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용하실 때는 두 개 다 우측편에 있어야 됩니다. 뭐 중간에 놓으시는 분도 있고, 연료 밸브도 잘 모르시니까 중간에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간은 없습니다. 왼쪽에 놓고 시동 걸고, 걸린 다음에는 우측편으로 공기구멍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초크 왼쪽으로 두시고, 연료 밸브 오른쪽 두시고, 키온 하신 다음에 당기고, 오른쪽으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키온 하신 다음에 초크 왼쪽, 연료 밸브 오른쪽, 엑셀에다가 맞게 하시고, 오른쪽 엑셀에다 올려보겠습니다.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뒤로 이동.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에어클리너 조립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